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짐 콜린스가 경고한 위대한 기업이 왜 무너지는가에 대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전략을 잘못 짰거나 기술이 뒤처졌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곳을 지목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바로 사람의 함정이라는 거죠. 아니,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때는 그 업계를 완전히 지배했던 거인 같은 회사들이 왜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정말로 뛰어난 전략이 없어서? 아니면 혁신에 뒤처져서? 짐 콜린스의 진단은요, 정말 예상 밖입니다. 기업의 몰락은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리더가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다가 만들어낸 친절한 지옥,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경고하거든요. 와, 친절한 지옥이라니. 이 표현 자체만으로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의 대표적인 책 두 권을 보면요. 이 성공과 몰락의 갈림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는 위대함의 시작은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는 거라고 말하죠. 반면에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에서는 몰락의 씨앗은 아무나 버스에 태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딱 짚어내요. 결국 모든 건 누구를 태우느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대원칙입니다. 어디로 갈지, 즉 what을 정하기 전에 누구와 함께 갈지, 즉 who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 버스 비유 오늘 이야기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설명의 열쇠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짐 콜린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세 가지 치명적인 경고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바로 규율의 딜레마입니다. 짐 콜린스가 말하는 규율의 문화라는 건요. 이런 그림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규율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도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광적으로 일관된 행동을 하는 그런 창조적인 조직 말입니다. 규율하고 규칙,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화면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규율은 내면의 가치에서 시작되는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이죠. 근데 오른쪽의 규칙은요? 규율 없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외부의 족쇄일 뿐입니다. 위대한 조직은 규칙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규율 위에 세워지는 거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버스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규율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을 태우는 순간 조직은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과 절차, 즉 관료주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경고, 관료주의의 함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태운 버스에서 나타나는 가장 명백한 증상이죠. 잠깐, 여러분의 회사 회의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회의 테이블 위에 뜨거운 열정이나 번뜩이는 아이디어 대신 두꺼운 규정집이 놓이기 시작할 때 창의적인 논쟁은 다 사라지고 그건 규정상 안 됩니다. 절차에 따르시죠. 이런 말만 오고 간다면 그 조직의 성장 엔진은 이미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콜린스는 훈련과 규율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화면 왼쪽 모습처럼 규정과 절차에 따른 훈련은 외부 지시에만 반응하는 말 그대로 훈련된 원숭이를 만들 뿐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의 전문가처럼 핵심 가치에 기반한 규율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규율 있는 전문가를 키워내죠. 결과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세 번째 경고입니다. 친절한 지옥의 탄생,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좋은 사람 리더의 문제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 리더란 조직의 기준을 지키는 것보다 좋은 평판을 얻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예요. 갈등은 피하고 어려운 결정은 계속 미루죠. 언뜻 보면 정말 이상적인 리더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조직 전체의 규율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친절한 지옥이 어떻게 조직을 서서히 갉아먹는지 그 추락 과정을 한번 보시죠. 첫째, 좋은 사람 리더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갈등을 피해요. 둘째, 그 결과 버스에 맞지 않는 성과를 못 내는 사람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그냥 둡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돼요. 셋째, 이걸 지켜보는 에이스들,
즉, 적합한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돼? 결국 그들이 먼저 버스에서 내리는 거죠. 넷째, 뛰어난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무임승차자들이 남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은 점점 더 복잡한 규칙과 관료주의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스는 활력을 완전히 잃고 성과는 곤두박질이죠. 이게 바로 그 리더의 친절함이 만들어낸 지옥의 풍경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뭘까요? 해답은 우리가 흔히 나쁜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조직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좀 불편한 결정을 내리는 리더를 보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곤 하죠. 하지만 콜린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인성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 버스의 순수성을 지키는 단호한 문지기이자 모두를 위한 수호자인 셈이죠. 이 문지기의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무나 버스에 태우지 않도록 엄격한 탑승 기준을 세우고요. 버스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단호하게 내리도록 결정하죠. 팀 전체가 평범함이라는 안락한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리더 아래에서 팀원들은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이 하나 필요해요. 바로 엄격함과 무자비함의 차이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죠. 엄격함은 기준과 원칙에 대해 확고한 태도예요.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처럼 무자비함은 사람을 그냥 쓰고 버리는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독단적이고 잔인하며 일관성도 없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콜린스가 옹호하는 건 무자비함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품위 있게, 하지만 기준에 대해서는 냉혹할 정도로 단호한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든 리더의 역할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하면 수질 관리가 됩니다. 조직이라는 연못에 물을 흐리는 사람을 걸러내고 맑은 물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이 조직 문화의 투명도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인 겁니다. 결국 리더의 진정한 동정심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라는 내 개인적인 평판을 기꺼이 포기하더라도 우리 팀 전체를 보호하는 그 기준을 지켜내고야 마는 용기. 그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정수가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사람에게는 품위 있게 대하지만 기준에 있어서면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다.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기준에 대한 엄격함. 이 두 날개를 모두 가진 리더만이 조직을 위대함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버스의 문은 과연 누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